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1대 국회가 어느덧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분주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목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 모시고 지역 현안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느덧 후반기 의정활동 이어가고 계신데요. 지난 시간들은 어떠셨는지 먼저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목포 시민 여러분께 잘 지내시냐고 일단 인사부터 올리고요. 제가 새로운 목포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납니다. 지난 3년간을 한 줄로 제가 요약하면 기승전 목포 의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목포 의대로 시작해서 지금 목포 의대로 진행됐고 목포 의대로 끝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진전을 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공공의료 정책 분야를 발표했는데 그 분야 세 번째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즉 네. 의대가 없는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공공의료 정책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 5월에 제가 목포 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던 것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성과가 좀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인구 문제잖아요. 그래서 목포 인구도 22만이 무너졌고 또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참 인구 소멸 문제가 남의 동네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네. 실제 대한민국의 문제, 그 인구 소멸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남이 65세 인구, 그 고령 인구, 즉 네. 이른바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정리하자면 전남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즉 곧 있으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연령하고 0세부터 9세까지의 연령이 평균 최근 3년 동안 한 13%가 줄었습니다. 급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30대하고 0세부터 9세까지의 아이들이 줄었을까 보면 결국은 30대 가장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일자리를 찾아 떠난 거죠. 네. 일자리가 없고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의료 환경이 열악하니까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 30대 가장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거 아니겠냐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참 많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포, 영암, 해남 지역이 산업 위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산업 위기 지역이 사실 21년에 끝나는 거였는데 제가 23년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대양산단이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입니다. 근데 그것도 작년에 끝날 뻔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올해까지 연장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영암하고 영암하고 삼호가 그 조선업 중심의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뿌리 산업이 굉장히 거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뿌리 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키기를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 지키는 걸로는 안 된다.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와 신안의 미래 먹거리인 해상풍력 단지 조성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우리 목포 신안 해상풍력 단지에 48조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네. 1, 2조가 아니라 48조입니다. 48조가 투자될 계획이고 약 45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약 누적 1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30대의 청년들, 장년들이 목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고향을 지키면서 인구 소멸을 막는 네. 이런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사업을 조속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아무래도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네. 일자리를 지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 게 바로 의대 유치잖아요. 그래서 앞서 지난해에는 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도 발의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작년 5월에 제가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작년 8월에 그 법안이 교육위원회로 국회 교육위원회로 넘어가서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국립목포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 네. 두 번째, 그 의과대학을 설치할 때 우리 무슨 지방비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국가의 지원을 명문화했고요. 세 번째가 입학생 중에 일부를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하자고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른바 지역의사제인데요. 그 지방의대를 나온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남대, 조선대에서 나오는 의대생들이 네. 있는데 이분들이 이 전남권에다가 병원을 개원하지 아니하고 다 수도권으로 가버립니다. 그쪽에 네.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른바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뽑힌 아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전남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포대 설치부터 또 국가 지원 그리고 지역 의사제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의대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정부에서도 이 의대 설립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반드시 전남에 올 것이라고 확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남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우리 전남 지역에서 그렇게 요구했던 전남권 의대 신설 공약을 끝까지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도 결국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권 의대 신설에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전남권 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릴까 봐 저는 되게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저는 목포는 목포의 상황에 맞게, 여수와 순천은 여수와 순천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자기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전남권 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불씨를 살리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안 그러면 이 불씨가 잘못하면 꺼져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불씨,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각자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또 가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따로 각자 처지와 조건에 맞게 열심히 노력할 때고요. 그리고 이 불씨가 잘 타올라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정원 증원과 네. 그리고 의사정원 증원할 때 전남권 의대 신설을 포함해서 논의하겠다고 하는 장관의 얘기가 나오는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더 키우기 위한 이제는 또 함께 네. 이 불씨를 더 키우기 위한 함께 할 영역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갈등이라고 보지 말고 따로 또 같이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따로 또 가치를 강조하시면서 의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의대 설립이나 또 의사정원 확대 등과 관련해서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핵심이 의사협회를 좀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대립각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뜻을 어기는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원희 의원실에서 저희 방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전 국민의 69.6%가 의사정원 증원에 찬성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 70%가 찬성한다는 건데 네. 이런 국민들의 힘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협회를 설득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의사협회도 이른바 그 필수 의료 인력이 있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 과들을 필수 의료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필수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의사협회에서도 동의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남권에 그 필수 의료 인력과
필수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네. 그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의 요구와 이 우리 의사협회가 동의하고 있는 이 전남 지역의 의료 현실, 네. 의료 불균형, 의료 인력 절대 부족 이 문제를 설득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의사협회를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좀 힘을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협의하고 또 의협과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내버스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목포 버스와 관련해서 뭐 언제든지 다시 버스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이 현재 상황을 무마하려는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따끔한 지적 감사하고요. 버스 운행 중단으로 일단 피해를 보신 우리 어르신들, 학생들, 장애인들, 이른바 교통 약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 전하고요. 또 버스 운행 중단 때문에 고객이 줄어서 네.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조속히 풀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한철 유진태원의 대표께서 미납된 가스비를 담보를 제공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버스 운행이 정상화됐는데 문제는 이 정상화된 버스가 언제 다시 중단될지, 네. 언제 또 다시 설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올해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우리 중공영제, 공영제 관련한 목포시가 발주한 연구 영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걸 토대로 해서 버스 운행의 적자를 일단 해소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버스 운행에 대한 버스 회사 경영 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경영진이 방만 경영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포시의회와 시민사회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 목포시 차원의 대책이 될 거고요. 국회의원인 김원희는 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런 겁니다. 버스 회사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면허권과 노선권이 주어지면 무기한입니다. 네. 제한이 없습니다. 그 노선권과 면허권의 그 어떤 기한이 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회사의 방만 경영, 그 다음에 또 어떤 투명하지 않은 경영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겠다. 이 법을 이번 기회에. 그래서 5년에서 10년 정도의 면허를 한정하는 한정 면허를 두어야겠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럼 무조건 또 자르면 안 되니까 심사를 해서 잘했는지 심사를 해서 재연장을 해주면 되겠다. 네. 이런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부터 또 의원님의 대책까지 살펴봤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는 이제 서부권에서 무한반도 통합과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부터 여러 차례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번번이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네, 이런 물리적인 통합을 가로막는 게 정치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 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달게 받을 생각이고요. 저는 결국은 무한반도의 통합, 우리의 꿈이잖아요. 무한반도의 통합을 이루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몇몇 정치권들의 결의와 각오 혹은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사실 그동안 6번의 실패 과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무한 국민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 다 좌절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고요. 지난 10일 날 김대중 기념관에서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시민들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 박홍률 시장님도 그랬고 또 우리 박우량 군수님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이 꾸는 꿈은 그냥 그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네. 그렇지만 목포 시민 전체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목포 시민들과
우리 신안 군민들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함께 이렇게 밑에서부터 아래로부터의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통합의 기운을 강화해 간다면 저는 그냥 꿈에 끝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요즘 단체는 단체끼리 그리고 면은 그러니까 목포의 동과 신안의 면 단위가 교류 협력 이런 걸 많이 체결하더라고요. 네.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아서 목포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풀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김원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무한반도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속도가 좀 났었는데요. 현재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약간 좀 엇나갔죠.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가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원전 중심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정책을 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다시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흐름으로 돌아오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 풍력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풍력발전 보급 특별법을 제가 제안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른바 네. 원스톱 샵법인데 이 법안이 그동안에 사실은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가 작년 연말부터 다시 논의가 속도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법안도 내주고 제 법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속도감이 내고 있는데 산자위에서 제가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것이 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일단 21대 국회가 1년 조금 더 남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의정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이어가시겠습니까? 네, 제가 일단은 중앙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소속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1년 동안 좀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상대로 30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3차례의 쪼개기 소환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리고 지금은 체포동의안까지 발의해서 무산된 1차 표결에서 무산됐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우리 야당 당대표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그다음에 모욕주기 이런 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1년 동안 좀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 관련해서는 우리 앵커께서 몇 차례 질문 주셨지만 첫 번째 목포의대 유치를 위해서 좀 더 진전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더 노력해야겠다. 두 번째, 버스 문제 관련해서 좀 더 진전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겠다. 세 번째는 제가 해상풍력 산업이 우리 목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약 450개의 기업 유치 그리고 1212만 개의 일자리 창출 네. 그리고 48조의 투자가 있을 예정이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본격화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하여간 목포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남은 1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목포 시민과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3년이 참 빠릅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목포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었고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지난 3년이었습니다.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목포 시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포 발전이라는 성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부터 목포 김원희가 목포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있을 예정인데요. 3월 18일에도 있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목포 시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원희가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 지역구 김원희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